안녕하세요. 주단발 선생님입니다. 주단발의 쉬운 중국어 중급 고급 문법 제2강의입니다. 중국어는 세 가지 조사가 있는데 구조조사, 동태조사, 어기조사. 그 중에서 구조조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앞에서 중국어는 6가지 성분과 3가지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6가지 성분은 제1강의에서 간단히 배웠고요. 지금은 3가지 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조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조조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1번 더, 2번 더, 3번 더. 여러분, 특이한 점 발견했나요? 성조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성조가 없어요. 중국어 조사는 성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3글자 모두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읽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첫 번째 더 볼게요. 이렇게 반을 나눕니다. 앞에 있는 글자가 뭐죠? 맞아요. 바이. 뒤에 있는 글자는 뭐죠? 샤오. 그래서 앞글자, 뒷글자를 읽고 더를 붙여주면 돼요. 바이 샤오 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반을 나누고 두. 뒷글자는 이에. 그래서 두이에 더라고 읽으면 돼요. 세 번째도 볼게요. 반을 나누면 앞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슈앙ren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글자는 중국어에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만 읽어주면 돼요. 여기서는 슈앙ren더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이 3가지 구조조사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볼게요. 바이샤우더는 구조조사에서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정어 역할, 두 번째는 是什么什么的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강조문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밑에 세 번째가 있어요. 단어 조합. 이 친구는 구조조사가 아니에요. 이 글자를 사용해서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조조사 바이샤우더와 단어일 때 이 글자와 헷갈릴까봐 제가 미리 여기에다 써놨어요. 어떤 단어로 쓰이는지 먼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조조사 공부할 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로 쓰이는지 먼저 간단히 볼게요. 단어 역할이니까 반드시 성조가 있겠죠? 띠 일성으로 쓰입니다. 중국 남방 광동에서 택시를 외래어로 만든 게 띠시 이 단어예요. 따띠 택시를 타다, 잡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글자가 따인데 슈미엔이로 책에서만 나오는 문어체인데 이 친구도 택시를 타다고 할 때 타다라는 뜻이 있어요. 띠시가 뭐라고요? 앞에서 택시라고 했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 친구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따띠, 따띠 발음이 유사하죠? 택시를 잡다, 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광동어로 방언이었지만 이제는 현대 중국어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HSK 시험 문장에도 간혹 나오거든요. 독해 문제에 많이 나오겠죠. 택시는 우리가 회화체에서는 추주처, 택시는 우리가 추주치처 이렇게 발음하죠. 회화에서는 다처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디취 부사로 확실하게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무디 해서 목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HSK 4급, 5급에서 이 단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구조조사 역할 바이샤우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구조조사 바이샤우더를 공부할게요. 바이샤우더를 사용하여 사물, 사람을 제한 혹은 소유격으로 나타내는 한정어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한정어를 만드는 기본 구조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바이샤우더 구조조사 더를 쓰고 반드시 명사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고 싶은 말, 바이샤우더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사화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 2개의 구조를 보기 전에 여기 있는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볼게요. 어순 순서에 맞게 나열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순이 뭐였죠? 중국어 6가지 성분을 문법에 맞게 배열하는 거죠. HSK 4급 5급 문법 제1강의에서 우리가 배운 기본 어순 3가지 형태로 적용하면 돼요. 바이샤우더 다음에 명사고 오는 예문을 먼저 볼게요. 我的书, 나의 책, 내 책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漂亮的孩子, 예쁜 아이, 很有意思的书, 아주 재미있는 책 모두 다 명사화하는 거예요. 我在中国买的书, 내가 중국에서 사는 책,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내가 중국에서 사는 책이라고 제안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기본 어순에 맞춘다고 했잖아요. 我, 명사 하나, 나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漂亮, 서술어 하나, 很有意思, 허는 부사죠. 서술어 이렇게 써도 되고요.
워는 뭐였죠? 주어. 在中国 중국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상황어 역할이다. 그렇죠? 买 동사 서술어예요. 우리 배웠죠? 주어, 상황어, 서술어 이 순서 다 배웠죠?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말 부분은 기본 어순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我在中国买的书都很便宜. 내가 중국에서 사는 책들은 가격이 다 싸다라는 얘기죠.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고 싶은 말 다음에 买少的 사용해서 명사화 시키는 거예요. 买少的 다음에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원래는 吃 하면 먹다라는 동사잖아요. 더가 붙은 물에서 명사화 시키는 거예요. 먹는 것, 我的 나의 것, 소유격도 되죠. 很有意思的 아주 재미있는 것. 뒤에 명사가 없더라도 이 앞에 하고 싶은 말 부분을 명사화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한정어는 문장 속에서 어느 위치에 사용되는지 볼게요. HSK 4급, 5급에서 주로 사용될 때는 주어와 목적어에 주로 사용됩니다. HSK 4급, 5급에 보면은 완성句子,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买少的가 나오면은 웬만하면 다 주어 아니면 목적어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我们的老师很漂亮. 우리의 선생님은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她有一件漂亮的裙子. 그녀는 있습니다. 한 벌의 어떤 치마, 예쁜 치마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용돼요. 한정어로 사용되어서 여기에서는 주어 역할, 여기에서는 목적어 역할입니다. 买少的 두 번째 역할 보겠습니다. 구조조사 买少的 두 번째 역할은 是什么什么的 역할입니다. 이 친구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뜻을 볼게요. 是什么什么的 바로 A 한 것입니다. 과거 실현 완성의 의미, 이미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강조의 의미를 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러는 我吃饭了 해서 문장 맨 뒤에 붙는 러예요. 이때 러가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여기에 买少的 이 친구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러와 같다는 뜻이에요. 예문 보면서 설명할게요. 他打电话告诉我了. 그는 전화해서 나에게 알려주었어.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친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是什么什么的 이 구조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는 주어 자리에 是的 이 안에다가 이 내용을 써주면 돼요. 러는 이미 여기 더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친구가 사용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뭔가요? 원래는 是什么什么的 이 구조인데 여기에 是를 생략한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문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는 전화해서 나에게 알려주었어. 이 문장은 강조가 없는 아주 평범한 문장이에요. 두 번째는 他是打电话告诉我的. 그가 전화해서 나에게 알려준 거야. 과거에다가 강조의 의미가 붙었다는 거죠. 是什么什么的 是를 생략 없이 이 문장 그대로 쓸 때는 문어체에서 많이 써요. 책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他打电话告诉我的是 이 글자가 생략된 문장은 구어체,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이 과거와 강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我是从韩国来的. 나는 한국에서 온 거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시가 없으니까 이 친구가 회화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의 원래 평서문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맞습니다. 다들 다 맞으셨죠? 我从韩国来了. 이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是什么什么的 구조의 첫 번째 뜻이었고요. 是什么什么的 두 번째의 뜻은 A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어떤 생각이나 견해, 태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의미를 담고 있고 앞에서와 같이 강조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这个问题可以解决.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나타내는 느낌이죠. 그리고 과거가 아닌 현재형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是什么什么的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这个问题是可以解决的.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고 강조를 더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这个问题可以解决的 더를 썼죠. 제가 앞에서 是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这个问题是可以解决白少더를 생략하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문장이 돼요. 생략을 해줄 수 있는 친구는 시, 이 친구밖에 안 돼요. 다시 예문으로 돌아와서 세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강조 없는 평범한 문장이고, 두 번째 이 문장은 강조가 들어간 문장이죠. 하지만 제가 시, 더 이 글자를 다 쓰게 되면은 문어체입니다. 세 번째는 시가 빠졌으니까 이거는 뭐다? 부어체, 회화에서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한 번 더 문제 풀어볼게요. 我是很喜欢交朋友的. 나는 친구 사귀는 걸 너무 좋아해요. 是的 강조 구문이죠. 我很喜欢交朋友的. 나 친구 사귀는 거 정말 좋아해. 강조 구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원래 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我很喜欢交朋友. 나는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구조조사 白少的 두 가지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구조조사 图也더 알아볼게요. 구조조사 图也더 역할은 형용사 동사가 나란히 사용될 때 형용사 다음에 图也더 이 더를 사용해서 동사를 꾸며준다는 것입니다. 원래 형용사는 제가 서술어에 속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용사 다음에 이 图也더가 붙게 되면은 짜잔 하고 무엇으로 변신한다고요? 맞아요. 상황어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형용사가 동사 앞에 쓰일 때 图也더를 붙여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제1강의에서 간단히 설명했거든요.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먹다 동사죠. 예쁘다 형용사입니다. 한국어로 보게 되면은 먹까지만 동사이고 다는 어미조사예요. 하지만 중국어는 다를 포함한 전체를 먹다라고 합니다.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에서는 예쁘까지만 형용사, 다는 어미조사라고 해요. 하지만 중국어는 예쁘다, 반드시 다까지 포함해서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동사 앞에 오게 되면은 둘 다 말 끝에 다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다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형용사 다음에 图也더를 붙여서 동사를 꾸밀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我认真学习. 나는 열심히 다가 있죠? 学习, 공부하다. 하지만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나는 열심히 공부하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형용사가 동사 앞에 있을 때는 图也더를 붙여서 상황어로 변신해서 주어, 나는 열심히, 상황어, 学习, 서술어 이렇게 해서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것도 볼게요. 他高兴笑了. 그녀는 기뻐하다, 웃었다, 둘 다 다가 있어요. 그녀는 기뻐하며 웃었다라고 이 다를 하나 없애줘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형용사 다음에 图也더를 붙이기만 하면 돼요. 잠깐 여기 부분을 볼까요? 认真, 认真的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我认真的学习 원래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표현은 우리가 자주 쓰니까 이 친구를 생략하자. 그래서 我认真学习, 我认真的学习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밑에 예문은 他高兴地笑了. 이 표현은 맞지만 만약에 他高兴笑了 하면은 틀린 문장이 돼요. 이 高兴이라는 단어는 동사 앞에 위치하게 될 때는 图也더를 써서 상황어로 만들어서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언제 图也더를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없는지요. 제가 예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他认真学习, 他认真的学习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차이점은 없나요? 회화체에서는 他认真学习를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개인 성향에 따라서 他认真的学习라고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둘 다 사용하되 빈도수는 이 친구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사가 한 글자가 와도 他认真的看, 他认真看 둘 다 사용 가능해요. 이때는 둘 다 많이 사용하되 빈도수가 이 친구가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他高兴地笑了 이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무조건 图也더를 쓰자. 부어체인지 문어체인지 느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써도 돼요. 반대로 구조조사 图也더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염려해두고 웬만해서는 우리가 문장 속에서 장문을 할 때는 사용해도 돼요. 형용사가 동사 앞에 쓰일 때 图也더를 붙이는데
붙일 수 없는 경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볼게요. 형용사가 한음절인 경우 한 글자라는 말이죠. 타, 따한. 따가 여기서 형용사예요. 한 하면 부르짖다 해서 소리치다 라는 뜻으로 동사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형용사가 한 글자예요. 그래서 타, 따, 더, 한러. 굳이 뒤에 더를 붙이게 되면은 틀린 문장이 돼요. 이럴 때는 바로 형용사 플러스 동사로 써도 돼요. 타, 따, 한러, 이성. 그가 크게 소리쳤어요.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快吃. 너 빨리 먹어. 아, 이때 형용사도 이름절이다. 그쵸? 한 글자예요. 吃 동사입니다. 그래서 너 빨리 먹어 이렇게 표현하지 니快的吃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형용사를 한 번 더 반복하면 두 글자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니慢慢的走吧. 너 천천히 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뒤에 더를 붙여도 돼요. 생략은요. 니慢慢走吧. 너 천천히 가. 뒤에 더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여기까지가 HSK 중급에 사용되는 형용사 뒤에 더 동사 구조 역할입니다. 고급에서는 어떤 구조로 사용되는지 한 번 더 볼게요. 사자성어 다음에 뒤에 더가 붙어서 동사 앞에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HSK 고급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예문을 볼게요. 不约而同 이 사자성어는 예기치 않게 행동이나 의견이 일치하다, 약속이나 한뜻이 일치하다는 뜻이거든요. 他们不约而同地说了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말했습니다. 다 같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心满意足 매우 만족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은 매우 만족해하며 웃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忧心忡忡 이 사자성어는 근심 걱정이 태산 같아 깊은 시름에 빠지다 라는 뜻입니다. 妈妈忧心忡忡地看着孩子 엄마는 근심 걱정에 쌓인 채 아이를 돌보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자성어도 동사 앞에 사용될 때 뒤에 더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량사 다음에 뒤에 더를 사용해서 동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고급 부분에서 더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은 이거 할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명사를 세는 양사예요. 이런 모습으로 반복이 되어서 뒤에 더를 붙여서 동사 앞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他一个个的做好了 그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완성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他一天天的长大了 그는 하루하루 자랐다. 직역을 하게 되면 그는 하루마다 계속 자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역을 하게 되면 그는 나날이 자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볼게요. 2次 할 때 次, 한 번, 두 번 할 때, 그쵸? 2次次的 한 번 해서 매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他一次次的说谎 그는 매번 거짓말을 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뒤에 더가 이런 식으로도 사용해서 상황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형용사 플러스 뒤에 더, 사자성어 플러스 뒤에 더, 명량사 플러스 뒤에 더가 상황어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구조조사 双人더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조사 역할이죠. 두 번째는 구조조사는 아니지만 day라는 단어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능원동사죠. 능원동사가 뭔가요? 제4강의 서술어 부분에서 제가 다루고 있어요. 그때 자세히 설명하고요. 지금은 day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어 조합 볼게요. 이 글자가 구조조사가 아닌 다른 글자와 합하여서 단어를 이루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저희가 공부를 하고 나중에 구조조사 역할을 보게 되면은 역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어 조합을 먼저 보고 구조조사 역할 双人더를 보러 갈게요. 구조조사 역할인 双人더가 아니라 단어 조합 역할인 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구조조사 双人더 역할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걸 외우고 구조조사 双人더의 역할을 구분해서 공부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중급이든 고급이든
부분은 자주 볼 수 있는 단어들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서 구조조사 슈앙른더랑 구분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구조조사 슈앙른더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슈앙른더가 구조조사 역할일 때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능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보어들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어랑 관계될 때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먼저 서술어 다음에 이 더를 사용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해요. 이 세 가지 보어는 서술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술어와 같이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먼저 가능보어를 보겠습니다. 가능보어. 가능보어는 어떤 행동들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 보호를 만들 때 A, the, B, 이때 A는 서술어가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누구라고요? 동사입니다. A 하는데, 이때 하는데 이 역할이 슈앙른더의 역할입니다. A 하는데 B 할 수 있어. 부정문 볼까요? A, 부, B. A 하는데 B 할 수 없어. 이런 말입니다. 예문 볼게요.看得见. 내가 보는 행동을 하는데 见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보는 행동을 하는데 见 어떤 대상을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看不见 보는 행동을 하는데 不见 어떤 대상이 보이지 않아, 볼 수 없어 이런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가능보어를 만들 때 A, the, B 이 구조에서 슈앙른더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가능보어를 알아봤고요. HSK 4급, 5급 제8강의에서 보어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능보어를 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 볼게요. 상태보어는 서술어 다음에 구조조사 슈앙른더를 쓰면서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제가 앞에서 이 기호는 보어 기호라고 했습니다. 이때 더는 하는데, 뭐뭐 하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예문 볼게요. 说得很好 말을 하는데, 말하는 행위를 하는데 너무 잘해. 말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吃得很好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다시 의역을 하면은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吃得很快 먹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 빨리 먹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예문 보고 설명할게요. 첫 번째 볼게요. 说得很好 금방 얘기했어요. 말하는 행위를 하는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살 된 아이가 이제 막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하는 실력이 계속 늘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애기 말도 잘하네 할 때 그 말 잘한다. 말의 내용과 상관없이 말하는 행위를 두고 잘한다는 거죠. 이때 说得很好 이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说得很好 똑같은 더죠. 하지만 白少的예요. 앞에서 배웠죠? 앞에 있는 내용을 명사화 시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너무 좋아. 이때 말하는 것은 앞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한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발음이 같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염려해둬야 될 게 상태보호에서는 상태보호와 가능보호를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제8강의 보호 부분에서 다룰 거예요. 구조조사에서는 슈앙른더가 이렇게 상태보호 역할을 한다고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정도보호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서술어, 동사, 형용사 이때도 서술어 다음에 더를 사용해서 서술어 하는데 不得了, 要命, 不行 고정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도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HSK 4급, 5급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까지만 알면 돼요. 예문 볼게요. 我累得不得了. 나 힘든데 죽을 것 같아. 너무 심해. 이런 말이에요. 밑에 것도요. 我高兴得不得了. 나 너무 기쁜데 너무 심하게 기뻐. 아주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겁니다. 여기 세 개 단어 중에서 不得了는 HSK 듣기 장문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要命不行 이 두 개는 독해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HSK 4급, 5급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세 단어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구조조사 白少的, 土野的, 双人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2강의 동태조사입니다. 동태조사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시고